에서는 연평균 매출이 낮은 매장이 거의 없고 월에 5천만 원에서 1억 이상 파는 매장이 가장 많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고깃집을 그만하고 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승일입니다. 최근에 통계자료와 함께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그리고 기타 업종까지 업종별 매출과 이익을 비교하는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업종들 중 압도적으로 좋은 수치를 기록한 업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매장 하나하나를 따지면 그 매장이 위치한 상권이나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내가 이 업종으로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다점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거시적인 지표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고, 이번에도 프랜차이즈랑 비프랜차이즈는 구분하지 않고 통계를 합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는 2023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말씀하시는 업종이 무슨 업종인가요? 네, 바로 일식입니다. 통계 바로 띄워주세요. 일식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에 일식으로 표기되면 일식입니다. 우선 일식집 평균 매출액을 보기 전에 우리나라 일반 음식점의 평균 매출액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의 식당의 비율이 6.3%, 5천만 원부터 1억까지가 19%, 1억부터 5억까지가 66.9%, 5억 이상은 7.8%입니다. 연평균 1억부터 5억 사이 구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식당 전체의 연평균 매출은 얼마일까요?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평균 2억 4,800만 원이 일반 음식점의 전체 평균입니다. 이거는 중위값을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숫자를 더해서 모든 식당을 나눈 평균치이기 때문에 상위 매출액이 상당히 높은 식당들 그리고 하위 매출액이 상당히 낮은 식당들에 따라 평균치가 달라져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중 일식의 매출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식의 매출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연평균 매출액이 약 3억 원입니다. 2억 9,295만 원이죠. 한식은 2억 4천만 원이고 중식은 2억 3천만 원, 양식은 2억 2천만 원인데 일식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다른 업종 대비해서 20%가량이 높은 거거든요. 심지어 일식의 매출액 분포를 보면 5천만 원 이하는 하나도 없고 5천만 원부터 1억까지도 분포가 적고 1억부터 5억까지가 지금 79%, 그리고 5억 이상도 11.2%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약 1.5배 정도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일식에서는 연평균 매출이 낮은 매장이 거의 없고 월에 5천만 원에서 1억 이상 파는 매장이 가장 많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매출만 높고 이익률이 낮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주 가끔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식도 역시 그렇지가 않고요. 매출이 높으면 대부분 절대적인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증가합니다. 이 표는 한식이랑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나타낸 표인데요. 이걸 보시면 일식이 식재료비랑 인건비랑 기타 비용을 다 뺀 나머지 영업이익률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가장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저도 일식이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을 보고 재료비랑 인건비가 매출액 대비해서 작게 나와서 영업이익률이 적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잘 보시면 기타 외국식을 제외하고는 식재료비가 다 36.5%에서 39.9% 사이로 크게 편차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일식은 37.5%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13%부터 17%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일식은 또 14.9%로 인건비가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나 인건비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영업이익률이 높잖아요.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여기 회색 부분 보시면 기타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정비에서 인건비를 뺀 거거든요. 여기 회색 부분에 속할 수 있는 게 월세나 마케팅비, 공과금, 세무사 쓰는 비용, 세콘, 포스 등등 이런 비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32%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습니다.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른 업종들이랑 고정비는 비슷한데 매출이 높으니까 이 고정비에 대한 퍼센트가 낮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비랑 인건비는 매출에 비례해서 많이 쓰고 있는 상태고 매출이 다른 업장보다 높으니까 이 퍼센트가 떨어지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아진 케이스입니다. 일식이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 지표를 볼 수 있는 표가 3개 정도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일식이 실제로 평당 매출액이나 좌석당 매출액, 테이블당 매출액, 직원 한 명당 매출액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객단가 분포를 보면 일식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크게는 2배가량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객단가는 한 명의 소비자가 우리 매장에서 쓰고 가는 금액을 의미하는 건데 일식이 가장 낮은 중식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한식보다도 약 40%가 객단가가 높습니다. 근데 저희가 초반에 본 매출 전체 통계에서 보면 한식보다 매출이 20% 이상이 높거든요. 객단가가 40% 높은데 매출이 20%가 높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마지막으로 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적은 고객이 많이 쓰고 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일식은 평균보다 15% 적은 손님이 방문해서 평균의 1.5배를 지출하고 매출은 평균보다 1.2배가 높은 겁니다. 와, 통계로만 보면 일식만 차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3가지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객단가를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에서 보시면 24% 이상의 손님이 일식집에서 3만 원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데요. 요즘 오마카세 열풍이 많이 사라지긴 했고 이 통계도 그걸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 통계에 영향을 줬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면 오마카세 형태 매장들은 물가가 안 좋아지면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특히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비용입니다. 서양식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서양식은 창업 비용도 비싸고 돈은 안 남고 엄청 머리 아픈 업종이네요. 아무튼 일식은 평균 인테리어비에 비해서 20%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특유의 일본풍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는 목재를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노제팬 일본 상품 불매 운동입니다. 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일식 트렌드도 조금 꺼져가고 있고 오히려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우동이나 스시나 규동 등의 식당은 일본 불매 운동이 와도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렇게 3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다른 업종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게 창업을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더 많이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주의사항은 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창업하셨으면 주의하고 창업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니까 각자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식의 매출이랑 영업이익 그리고 창업의 문제점까지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높은 객단가나 영업이익률, 낮은 고정비 등 통계로는 좋은 데이터만 가득해서 놓치지 마시라고 주의사항도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마카세도 오마카세고 일식이 자주 유행하는 이유도 있긴 하지만 객단가가 높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한테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른 어떤 지표보다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객단가가 높으면 마케팅 비용도 더 쓸 수 있고 재료비에도 더 투자할 수 있고 모쪼록 좋은 측면이 많으니까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통계는 전체적으로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개별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상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들 상황이 안 좋더라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상황이라도 좀 주의하셔서 영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